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언어학자 자원풀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즉 대신하다는 건 나한테 없다는 얘기죠. 재물을 빌린다는 뜻이죠. 빌릴 때자, 즉 나에게 없는 것을 대신해서 재물을 빌린다. 대여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앉을 자자, 사람 둘이 땅 위에 멍석 깔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앉을 좌. 모양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회의 문자죠. 앉을 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아주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 좌불안석을 한다 그러죠. 좌불안석. 편하게 앉아있지는 못하고 막 좀 엉거주춤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좌불안석이라는 단어 씁니다. 자리 자자, 집안에서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집안에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앉을 곳을 만들어 놓은 자리, 그래서 자리 자자입니다. 이 자리 때문에 사실은 높은 사람들, 높은 분들 아주 사실은 서열이라든가 제가 옛날에 조금 관청을 드나들고 또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의전서열, 좌석 배치 뭐 그런 거 굉장히 중시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의외로 중요시 하더라고요. 되게 종교가 뭐 차별 없는 마음, 뭐 평등심 뭐 그런 거 강조하는데 그 안에서 뭐 어느 종교 할 거 없이 그 좌석 배치 뭐 이런 거 보면 그것도 또 치열합니다. 그래서 자리좌. 강좌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집사자. 자, 사람이 말을 나누면서 안에 혀설자죠. 혀설자의 윗부분은 방패간자입니다. 입안에서 드나드는 방패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처럼 자, 혀설자의 윗부분은 방패간자고 입구자. 그래서 이게 혀설자가 됐고요. 사람이 혀가 뜻하는 게 여기서는 말입니다. 말을 나누면서 사는 곳이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사. 자, 우리 기숙사 같은 데서 기숙사를 드나드는 어떤 그 학생들을 감시 감독하는 분을 사감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사감이라는 책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고어화된 그런 단어인데 사감 이 글자에 많이 쓰입니다. 버릴 사자. 손수자의 변형체 재방변이죠. 자, 손으로 집 밖에 많은 어떤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버린다 해서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 우리가 취사 선택하라 여러 가지 중에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취사 선택하라 그런 단어 많이 쓰죠. 그 단어에서 바로 이 글자가 쓰입니다. 관역후자. 사람 이름 변형체 사람이 이거 목표물을 뜻합니다. 목표물. 아직 글자로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은 어떤 그 상형적 기호죠. 사람이 그 목표물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 목표가 관역이라는 얘기죠. 관역후. 관역후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여기 화살, 즉 요 사이에 하늘이 더 보죠. 화살을 뜻합니다. 사람이 화살을 쏠 때 그 주변을 살핀다 해서 살필 후자입니다. 살필 후. 우리가 후보, 선거에서 후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때 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관역이라는 게 자, 이렇게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다고 치면 이 관역을 향해서 설사 명중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곧바로 날아가죠, 화살이.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들렸다 오거나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입에서 음식물을 삼키면 일직선으로, 곧바로, 일직선은 아니죠. 굽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넘어가는 것이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목구멍 후. 그냥 우리가 목후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갖다가 어떤 직행으로 가는 그 화살, 직통으로 가는 화살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간 것이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목구멍 후자 이비인후과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쓰입니다.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도 한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설사 한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우리가 뭐 나라 이름도 한자로 지었고 동네 이름도 한자가 대다수고 사람 이름도 거의 대부분이 한자고 이런 한자적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글자를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 개념을 터득하고 살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그 개념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과는 속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내과를 그 사람은 안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뱃속 안이니까.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가 나왔으니까 뭐 내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한국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내과하고 안과도 착각할 수 있다. 그것처럼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착각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분들 생소하고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자원 하나하나를 따져가 보면 결국 사람 사는 이치, 세상 사는 이치가 이 글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닦을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다스릴 유자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자 원래 이건 칠복이었는데 변형체입니다. 힘써서 회초리로 요즘은 체벌 금지죠. 체벌 엄금인데 사실 옛날에는 자식이 귀여우면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죠. 부모가 회초리 치는 거. 근데 옛날에도 사람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함부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종아리만 때렸습니다. 종아리만. 그리고 특히 가장 터부시 되는 게 그냥 맨손으로 사람 때리는 거. 교육을 위한다고 뭐 맨손으로 그냥 사람을 쥐어갖고 뭐 따귀 때리고 이런 건 굉장히 사실은 옛날에도 터부시했습니다. 옛날에 매로 훈육한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빠따질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빠따치는 체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군대에서 배운 문화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인 아니면 볼기치지 않았어요. 빠따치지 않았어요. 죄인. 명명백백하게 죄를 지어서 관에서 벌을 줄 때나 그 볼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빠따를 쳤지 우리는 매를 위해서, 훈육을 위해서 매를 들더라도 종아리 외에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그 아동폭력 내지는 아동학대하고는 별 상관이 없이 자, 사람이 회초리로 힘써서 가르치며 다스린다. 여기서 사실은 어린 아이를 훈육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스릴 유자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 그 이전에 일단 요 글자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릴 유자에 털을 뜻하는 터럭삼이 붙었습니다. 터럭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잘 정돈된 모양입니다. 정돈된 모양일 수도 있고 또는 정돈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스려가면서 자기 마음이나 물체를 닦는다 해서 이 글자가 닦을 숫자입니다. 수련이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다스릴 유자를 알아야 닦을 수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릴 유를 먼저 설명을 했고 다스릴 유를 바탕으로 닦을 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스릴 유에는 남을 이렇게 다스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좀 여유 있다, 넉넉하다. 그래도 남을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르게 이끄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다 또는 넉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넉넉하다. 또 이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이 널널하고 좀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다. 뻗어나가는 기운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뻗어나가다.
뻗어 나가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부스의장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칼 융 세계적인 정신의학자가 또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굉장히 한자에 심취해 있었는데 다양한 각도로 해석된다는 뜻에서 한자와 정신분석은 그 일맥상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릴 유자, 이렇게 남을 다스린다 이런 마음은 여유롭다, 또 넉넉하다, 또 이렇게 여유있고 넉넉하니까 공간이 널널하고 뻗어나가다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멀 유자, 여유있고 넉넉한 마음, 다시 말해서 서로 현실에서 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좀 먼 사람들 또는 약간의 몽상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넉넉하게 좀 떨어져 있는 마음, 그런 떨어져 있다, 여유롭다, 넉넉하다, 뻗어나가다. 그래서 현실에서 멀다에서 멀 유자가 됐습니다. 멀 유자. 떨어져 있다, 여유 있다, 넉넉하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가 되시겠죠? 유구하다, 유구한 역사 그럴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가지 조자는요, 다스릴 유자에 나무 목을 받친 글자입니다. 다스릴 유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유롭다, 또 넉넉하다, 현실에서 좀 떨어져 있다, 뻗어나가다. 자, 그 여러 가지 개념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뻗어나가는, 다스릴 유자가 쓰였는데 뻗어나가는, 또 여유 있는 공간을 찾아서 넉넉하게, 또 뭐 몸통에서 좀 벌어져서 떨어져서 뻗어나가는 나무의 줄기가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조. 조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제가 해설하고 강의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